예.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하기 앞서서 선생님 좀 방학도 했으니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번에 고등학교 애들 중간고사를 중간고사 후에 기말고사를 보는 걸 봤더니 중간고사는 다 잘 봤어요. 그런데 기말고사 때 성적이 확 달려버리는 거예요. 중간고사보다 훨씬 잘 본 학생과 중간고사 때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훅 떨어져 버리는 학생, 이렇게 갈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이상하다. 이 선생님의 숙제를 제대로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점수가 훅 떨어질 리가 없는데 뭐가 문제지? 그런데 시험 기간에 어쨌든 선생님은 시험 앞두고 수업을 안 하니까 숙제 검사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해라고 해서 요구하는 책을 주기는 줬는데 주고 나서 이제 깨달았어요. 아, 이 부분이 점수 차이구나. 사실은 여기에서 얘기한 학생들은 대공고 학생들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대공고 학생들이에요. 선생님이 분명히 상담을 들을 때는 막 중학교 때 막 전교 3등 안에 들고 고등학교를 3등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막 이런 얘기도 듣고, 중학교 때도 막 전교 최상위권에도 있었고 고등학교도 막 중학교도 막 화산 중학교 막 이런 되게 좋은 중학교에서 전교 뭐 10등 안에 들고 이런 친구들이 이제 대공고에 갔는데 확 나눠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머리는 가르쳐 보면 다 웬만하고 좋은데 점수가 나눠져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왜 똑같은 수업을 듣는데 어떤 애들은 점수가 점점점 막 훅훅 올라가고 어떤 애들은 올라가다가도 한순간에 훅 떨어져 버리지? 무슨 일이지? 좀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질문에 대한 답이 그냥 확 나오더라고요. 자, 볼게요. 이거 되게 미안한데요. 요거는 시험을 요번에 되게 못 본 학생의 숙제예요. 못 본 학생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 볼까요? 보이세요? 안 풀었어요. 안 풀고 가끔 풀었어요. 뭔 짓을 한 건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짓을 했냐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파트여서 선생님이 11월달 시험 앞두고 납입 안내문에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번 기말고사 범위는 개념이 미흡할 경우 풀 수 없는 문제가 매우 많을 수 있는 난이도 있는 파트입니다. 꼭 반복해서 개념집을 공부하시고 킴쌤 교재, 올림포스 일품 편집 교재를 반복해서 풀어보세요. 기말고사는 중간고사가 쉬웠던 만큼 굉장히 어렵게 나올 확률이 크니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요 단원 시험 문제 나오면 애들이 다 못 보고 다 어려운 그런 단원들 있잖아요. 그런 단원이에요. 되게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했던 부분인데 예, 숙제를 해왔어요. 진짜 몇 문제 이제 좀 풀다가 뒤에 이제 막 날림으로 그냥 눈으로 보고서 풀 수 있을 것 같아. 풀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날림으로 풀었어요. 시험을 잘 볼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던 거예요. 중간고사 때까지는 본인의 성적이 되게 안 나와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되게 성실히 풀었던 학생이에요. 그리고 중간고사 점수가 나왔어. 그러니까 나 수학 잘하는데? 나 잘하는데? 방심. 그러면서 자만한 거예요. 자만해버리면서 이제 숙제를 미뤄두니까 시험 막판이 됐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눈으로 풀자! 눈으로 풀면서 자기가 알 것 같은 문제는 나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아. 패스. 가끔 풀어볼까? 이런 식으로 개판으로 이제 숙제를 해놓고 시험을 보니 당연히 잘 봤을까 못 봤을까? 못 본 거예요. 반면에 시험을 잘 본 친구들은 어머님들한테 전화가 오는데 어머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얘 시험 전에 선생님 교재 진짜 몇 번씩 반복해서 죽어라 풀더라고. 그래서 이번 시험 되게 어려워서 막 그 중간고사에서 100점 맞았던 애들 중에 60점 맞는 애도 있는데 요번에 한 80점대 정도 나왔는데 그게 거의 최상위권이라고 되게 잘 봤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부모님도 있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공부는 자만이 제일 무섭고요. 너희들처럼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눈으로 보고 알 것 같아? 이래가지고 눈으로 푼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눈으로 푸는 건 선생님이 보통 공부 가르치는 정상적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 6, 7번 정도 반복해서, 즉 선생님의 수학상 수업을 2번 이상 반복해서 연필로 풀고 나면 그 다음에 눈으로 푸는 건 선생님이 허용을 해요. 공부는 나중에 눈으로 가는데 처음 배우는 학생이 눈으로 개판으로 때려 넣으면 점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겠죠. 반면에 진짜 점수가 최상위권대로, 그러니까는 이 학생처럼 숙제를 안 해가지고 안 나오는 학생도 있을 수 있다면 반면에 똑같은 수업을 했는데도 점수가 정말 최상위권대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이 친구와는 성향이 전혀 반대겠죠. 우선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건 저기에서 숙제표 보시면 혼자 정말
KK에 다 동그라미 치고 있는 학생이 한 명 있죠? 예,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완벽하게 공부하는 학생에게만 선생님이 K에 동그라미를 쳐줘요. 그래서 K라고 숙제를 받은 학생은 다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친구는요 숙제만 잘해오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한테도 틈틈이 이렇게 계속 자기가 풀다가 하나라도 의구심이 생기는 게 있는데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문자를 보내서 질문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친구는 거의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시중 교재도 오답이 있어. 종종 나와요. 그런데 선생님은 솔직히 말하면 너희들에게 가르치지만 그 문제를 다 풀진 않아요. 모르는 문제만 풀어주지. 그래서 오답 확인이 정오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이 친구가 정오표를 중1 친구가 혼자 다 확인해요. 틀린 거 있으면은 다 질문을 하는 거야. 자기가 풀 때는 이건 틀렸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답 틀린 게 다 나와요. 이 친구가 답이 빠져 있거나 교재 편집이 잘못돼서 답지 자체가 잘못된 건 다 찾아내요. 그런데 똑같은 수학 문제를 푸는데 별표 없는 친구들도 있다? 답이 틀렸는데? 그러면 좀 궁금하긴 해요. 뭐지? 답이 틀렸는데 왜 다른 애들은 별표가 안 나오지? 이 생각을 해요. 이런 꼼꼼함과 완벽함과 치밀함도 반드시 여러분한테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고등학교 1학년 대공고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가 상담을 했어요. 그 친구가 선생님하고 이제 약속을 하고 가기로는 그런 얘기를 우리 했어요. 지금 그 친구는 미적분을 배워서 뭐 이제 수열의 극한, 급수, 뭐 함수의 극한 이런 과정을 배우는데 여기에 선생님이 AB 시험 교재를 주죠. 근데 그 친구한테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얘네 대공고예요. 이미 기존에 수학을 엄청 많이 해와가지고 정말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애들이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위에 상위 그룹에 다 있어서 얘가 아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걔네처럼 준비가 된 것도 아니고 중간에 낑겼어요. 상위권이지만 최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가 없는 그 상태에 딱 낑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솔직히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문과면 해결이 되는데 이과면 상위권이 너무 단단하고 두터워서 뚫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어차피 대공고에서 최상위권에 있다라고 하는 애들도요. 시중 문제집을 적게는 3권에서 많게는 6권 정도를 중학교 때 풀고 고등학교를 들어간 친구들일 거예요. 수학 전 과정. 당연히 머리도 좀 있을 거고요. 최상위권 때 있을 거고요. 그러면 AB 시험 교재에 3권이 들어있으니까 너가 걔네를 따라잡으려면 무식하지만 요거를 3번을 풀면은 너는 9번이 푼게 돼. 맞죠? 예, 9번이 푼게 되니까 요 방학 동안에 9권의 교재를 해결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3번씩 풀고 난 후에 3월 달부터 이제 일품이나 이런 상급 단권 교재로 풀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실력을 쌓아놓으면 얘네들이 했던 걸 방학 동안에 하고 더 하고 상급 교재 풀고 이러면 얘네들 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 안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어. 이게 안 되면 너는 그냥 문과로 바꾸는 게 나을지도 몰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이 정도지 이 친구는 그러면 지금 수학상 앞부분에 대수 앞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영상 강의로 일주일에 4권씩 풀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AB 시험 교재 풀고 지금 직강 수업 듣는 거 풀고 한 번 더 풀고 싶으면 선생님 저 한 권 더 주세요 하면 선생님 그냥 책 줘요. 한 권 더 주세요 하면 또 책 줘요. 풀기만 하면 책은 계속 나가요. 그런데 안 풀어서 문제인 거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똑같은 걸 이렇게 3권씩이나 반복하는 게 그게 수학적으로 의미 있습니까? 엄청 의미 있어요. 솔직히 서울대 애들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서로 잡는 한 권의 교재를 7번에서 14번, 평균 9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해서 풀어요. 그렇게 똑같은 한 권의 교재도 최상위권 애들이 10번씩 반복해서 푸는데 이건 3권짜리 교재를 3번 반복하는데 그게 의미가 없을까? 한 권의 교재를 10번 반복하는 것보다는 좀 덜 지루할 겁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해내시란 얘기예요. 내가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따라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은 선생님이 책 마지막 뒷페이지
뒷페이지 보도록 하자. 이제 고2 언니예요. 이 고2 언니 같은 경우는 계룡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런데 맨 처음에 5월달에 선생님이 5월달부터 강의했죠. 한 5월 20일부터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었어요. 5월달에 중간고사가 있죠. 중간고사에서 68.3등급 맞았어요. 수학 때문에 이제 수습이 안 돼서 헤매고 있다가 선생님한테 왔어요. 그래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기말고사가 됐을 때 1학기 기말고사가 됐을 때 이제 선생님한테 배운 지 한 달 좀 넘었을 때요. 한 달 반 정도 됐을 때 점수가 이제 92점이 나오면서 전교 7등을 했어요.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가 됐어요. 96점으로 전교 1등 했어요. 기말고사 됐어요. 다시 전교 1등 했어요. 그래서 토탈 1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신만 올린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모의고사도 20점 올라서 이제 2등급까지 올랐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학생이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이 친구도 그 밑에 보시면요. 끊임없이 자기가 하나라도 의구심이 들면 끊임없이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한테 계속 보냈던 친구예요. 뭐 선생님 이 개념지 무함수, 기함수, 정적분, 부분 맨 밑에 뭐 이렇게 있고 선생님 이 문제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 줬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가니까는 다시 한번 좀 설명해서 풀어주세요 라는 등등 자기가 생기는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해결하고 갔어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K하고요. K 동그라미를 받는 학생의 그 수준의 차이는 처음부터 동그라미를 받을 수는 없어요. 찬영이도 거의 맨 처음에 K예요. 왜 꼭 빼먹은 문제나 모르는 문제 있을 수 있잖아. 그러고 제출하면 선생님이 이제 다시 그 부분에 별표를 풀어 올려주면 다시 확인해서 그거 공부해서 다시 제출하는 거예요. 숙제는 항상 2번씩 제출이에요. 혹은 3번까지도 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K를 받는 건데 상급 문제집이나 이렇게 하나라도 모르는 작은 거를 해결을 하고 가는 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개념을 어설프게 알고 있을 때 별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설명을 다시 선생님 설명을 요구해서 듣기 시작하다 보면 내가 예전에 놓치고 몰랐던 개념이 머릿속에 하나 꽃처럼 피어나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이 많은 게 바로 뭐야? 개념이 완벽하고 철저하고 단단하게 풍성해지는 건데 어떤 친구들은 다시 한번 미안하다 이 친구 뭔 짓을 눈으로 풀었다 그랬지. 눈으로 풀어서 선생님한테 엄청 이제 오늘 혼날 친구예요. 몇 문제만 이제 풀다가 나머지 다 눈으로 이제 막 대강 풀어놨죠. 여기 보이십니까? 짝대기 쳐놨어요. 막 별표 그냥 남겨놨어요. 근데 시험 앞두고도 선생님한테 문자 한 통 안 보냈어요. 사진 한 번 안 찍어 보냈어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는 다 똑같이 좋아요. 전교 1등부터 전교 30등까지는 다 똑같이 좋아요. 왜냐면 선생님은 전교 30등을요. 강박증이 있는 전교 30등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애를 공부 방법만 알렸더니 전교 1등까지 찍어가지고 그 후로 고등학교 가서도 전교 5등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던 친구를 본 적이 있어서 알아요. 머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를 머리가 웬만큼 좋으면 그 후에는 강박증이 좀 있어줘야 돼요. 완벽하게 뭔가 마무리 짓고자 하는 노력. 알겠습니까? 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에 중3도 있고 아닌 학생도 있는데 선생님이 요 얘기도 하나 해줄게요. 요 뒤에 기사 하나 볼까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정지우라는 학생이에요. 지훈이랑 이름 비슷하다? 예, 지우라는 학생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양양여자고등학교. 선생님이 고향이 속초예요. 강원도 속초인데 속초 옆에 양양여자고등학교라고 양양, 속초, 고성이래요. 선생님이 양양, 고성, 속초 쪽에 다 살고 선생님은 속초 쪽으로 학교를 나왔는데 선생님이 대학교 때 대치동에서 가외를 하다가 그룹과외를 해야겠어 라고 시작을 했던 곳이 선생님 고향이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렇게 서울 애들은 좋은 강의를 듣는데 지방 시골에서 강의 좋은 거 하나도 못 듣는 후배들 너무 불쌍하다 이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내려가가지고 이제 가르쳤던 친구들이었거든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양양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양양여자고등학교가 수시 전형으로 개교 50년 만에 최초로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했다. 그런데 그 합격생이 법대생이었다. 이때가 법대 거의 마지막 그 시점이었어요. 지금은 법대가 없어졌지? 로스쿨이 생기면서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요때 선생님이 가르쳤던 애들이 대학교하고 고등학교를 엄청 잘 갔어요. 고등학교도 막 여기 이쪽에 있는 한일고, 서울 쪽에 있는 외고, 과학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잘 갔고요. 그 중학교 때부터 고등수학을 했던 친구들은 대학을 굉장히 그때 잘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 깨달았던 게 이거예요. 정말 대학을 못 가던 지역이었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서 한 3, 4년 정도 일을 거기에서 했더니 그때 애들이 엄청 다 성과가 좋은 거예요. 입시 성과가 엄청 좋았어요. 왜? 내가 다 가르쳤거든요. 최상위권 애들은 그 지역에서.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 그 지역을 떠났어요. 떠나고 났더니 다시 그 지역의 입시율이 훅 하고 이제 떨어졌던 그런 케이스인데 그 중에 한 학생이에요. 선생님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중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친구들, 이 친구하고 사실은 삐까삐까 했던 친구들이 그 지역에서는 그나마 좀 탈출해서 좋은 고등학교 갈래요? 라고 해서 가는 곳이 뭐 강릉여자고등학교 뭐 이런 고등학교로 가요. 특목고가 아닌 일반고로 갈 때는 이제 옛날에 서울대를 한 옛날에 지금은 전혀 아닌 서울대를 한 20명 정도 보내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까지는. 그래서 그런 고등학교로 가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 사실 그때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얘기했던 건 이거예요. 너가 강릉을 가든 춘천을 가든 원주를 가든 좋은 고등학교를 가는 건 좋은데 그 후에 가가지고 그 학교에서 어설프게 안 될 거면은 차라리 뱀의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가 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 지역에 남아라 라고 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입시율이요. 속초 쪽하고 양양 쪽에 있던 애들은 대학을 못 간 애들이 2대까지 다 맞춰갔었어요. 여자애들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외부로 나간 친구들은 어느 학교를 갔는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왜냐면 강요고 가고 이랬는데 양양 요 친구하고 사실은 같이 똑같이 전교 1, 2등을 다루던 자웅을 겨루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강릉으로 갔어요. 강릉으로 가니까 전교 50등 안에도 못 드는 거야. 왜? 강릉은 인구 20만 도시고 양양은 인구 3만 도시거든요. 20만 도시에다 강릉은 나름 교육열이 꽤 높았던 도시여서 유명했던 도시여서 갔는데 전교 50등 안에 못 들으니까는 내신에서 벌써 이제 등급이 거의 3, 4등급이 돼버리니까 갈 수 있는 대학이 사실은 어설펐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알기로 인서울도 못한 반면에 그 친구하고 사실은 똑같이 자웅을 겨루던 이 친구는 양양여자고등학교에 남은 거예요. 강릉으로 가던 그 친구는 양양여고를 되게 우습게 봤어요. 왜냐면 서울대 말기로 서울대 한 명도 못 보냈어요. 연구생도 못 보내던 학교야. 개판이었던 학교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때 그 친구들한테 해줬던 말이 뭐냐면 양양여자고등학교가 서울대 못 가는 이유가 뭐였냐면요.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춰서 못 갔어요. 심지어 요번에 대공고 이과도 붙었는데 최저학력 기준 못 맞춰가지고서 서울대 못 갔어요. 수학이 작년에 4등급이 나왔다든가 요번에 4등급이 나왔다든가 어쨌든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춰서 못 갔어요. 하물며 대공고도 그런데 이런 시골 학교에서 수능 준비 같은 거 할 수 있었을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췄는데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던 건 너 양양여고에서 전교 1등 해.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 맞출 수 있게끔 선생님이 공부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면 수능 성적 나와 해! 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믿고 끝까지 왔던 친구예요. 당연히 양양여고에서 같이 자웅을 겨루던 친구가 떠나버렸으니까 전교 1등만 했잖아요. 3년 내내. 그러니까는 고교장 추천 전형으로 수시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었겠죠. 서울대. 어차피 지원할 거 점수가 밑에 있는 애들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2등, 3등하고. 그러니까 그냥 난 어차피 붙을 거면 서울대 법대. 잘 지원한 거예요. 법대가 인원수가 많거든. 인원수가 많은 쪽이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세 보이지만 그래요. 그래가지고 법대 딱 지원했어요. 지원했는데 당당한 거지. 왜냐면 선생님이 3년 동안 엄청난 자신감을 막 실어줬거든. 너 할 수 있어. 이게 넌 최저학력 기준만 맞추면 돼. 근데 최저학력 기준이 모의고사에서 맞춰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시험 봤어요. 봤는데 최저학력 기준 넘었어. 그러니까 그냥 서울대 법대를 합격한 거예요. 이 친구가 얼마를 받아갔다고요? 2억 넘게 받아간 걸로 알고 있어요. 뭐를? 장학금을. 어떤 장학금? 50년 만에 서울대생이 나왔죠. 그 지역이 공부는 못하는데 나름 이 지역성이 되게 강해서 우리 지역에서 서울대생 나오면 장학금 줄 거예요 라고 이제 이 할아버지 할머니나 이런 기관 단체장들이 장학금을 군청에다가 적립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애들이 서울대 가야지! 매번 최저학력 기준 떨어진대. 못 가다가 얘가 가면서 그 장학금을 다 싹쓸이 걷어가지고 갔어요. 그 몇십 년 동안 모였던 장학금을 싹쓸이 걷어가지고 간 친구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는 중학교 3학년 2명밖에 없는데,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중3 입시에서 뭐 과고나 뭐 특목고나 자사고나 가고 싶었는데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럼 떨어지면 가끔 어떤 학생들 되게 좌절하는데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샴페인 일찍 터뜨리지 마십시오. 준비도 안 됐는데 힘든 학교에 가가지고서는 중하위권 되거나 중상위권 간당간당 맞추면서 인서울도 못할 바에면 차라리 그냥 확실히 못하는 학교에 가서 1등을 하면 그게 훨씬 대학을 잘 가는 게 이게 입시 전략이에요. 이 친구가 택한 게. 명문고등학교를 택하고 입시 전략 없이 입시에 뛰어드는 학생하고 나는 전교 1등 할 거야. 최저학력 기준 맞출 거야. 나는 수시로 못 가면 정시로 서울대 또 넣을 거야. 이렇게 전략을 완전히 자기가 가지고 가서 입시에 지원하는 학생의 당당함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를 원하는 학교를 가건 못 가건 그건 지금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다시 미친 듯이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혹시 여기 기숙사 학교 가나요? 기숙사 학교 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이 이 얘기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기숙사 학교를 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굉장히 기숙사 학교를 가는 친구들은 일반 고등학교를 가는 친구들에 비해서 어느 순간 열정을 잃기 시작해요. 열정을 갖거나 잃거나 두 부류 중에 하나예요. 열정을 갖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 확실히 내가 서울대, 연고대 최소한 이 세 개 학교에 갈 정도의 최상위권대에 있는 애들은 그 학교를 유지해서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점점 열정에 불타올라서 점점 잘해요. 그런데 되게 애매한 점수대가 뭐냐면 최상위권에 못 드는 아이들, 그러니까는 어설픈 상태, 이런 상태가 되면 처음엔 공부를 열심히 해요. 3월달에 수능 모의고사를 보면 어떤 애들은 괴물 같은 애들 엄청 잘 봐요. 괴물 같은 애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비가 내려. 그러면서 나는 이게 안 되는구나. 이 수능 준비해서는 안 되겠는데 그래 나는 이제 내신에 신경 쓸 거야 이러면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4월 말 5월 초에 이제 시험을 보죠. 5월 초에 시험을 보면 다시 또 내신의 등수가 짜라라랑 나뉘어지면서 자기 등수가 딱 나와요. 잘 나오면 다행인데 못 나오면 나는 수능도 딱 이거, 내신도 딱 이거. 그런데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기숙사? 왜 그럴까요? 사교육이 없어서.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선생님한테 똑같은 교재로 똑같은 시간에 배우고 있잖아요. 뭔가 내가 플러스할 수 있는 요인이 없으니까 뚫고 올라가기가 되게 힘들어지면 애들이 되게 많이 이제 어느 순간에 멈춰버려요. 더 이상 올라가기를 멈춰서 그래 나의 한계는 여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3년을 보내다가 이제 대학을 이제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선생님이 사실은 오늘 심심해서 문득 그 친구 생각이 나서 기사를 찾아봤어요. 가끔 천재적인 애들이 있어요. 어떤 비율로 태어나냐면 한 20만 명 정도 인구가 있는 지역에서 3년에 한 번 정도 거의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애들이 태어나요. 그 천재적이란 어떤 거냐면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를 그대로 다 기억해요. 혹은 하나를 가르쳤는데 두 개를 알고 깨쳐가지고 알고 있는 친구들. 한 번 본 건 거의 잊어버리지 않는 머리를 갖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그 공부했던 시절에 선생님과 나이가 똑같은 친구 중에 속초고등학교에 안승관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기가 막혔어요. 3년 내내 연애만 해요. 여자애들하고 연애만 해요. 여자친구를 한 3-4번 바꾸면서 연애만 하고 남학생이에요. 공부를 안 해요. 그런데 전교 1등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머리가 진짜 좋아요. 같이 공부해봐서 알아요. 머리가 정말 좋아요.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쟤는 그냥 한 번 보면 다 되는 그런 친구예요. 기억한 걸 모든 걸 완벽하게 다 아는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잘했던 친구가 3년 내내 전교 1등을 하던 친구가요. 막판 수능에서 따라잡혔어요.
어떤 친구냐면 걔가 그냥 상위권 정도 되는 건 알지만 최상위권인 줄도 몰랐던 남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선생님하고 초등학교 같이 나왔던 옆반에 있던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는데 이 친구는 곰이었어요. 말 그대로 엄청 지독한 곰이었어요. 남들이 뭐라 그러고 묵묵히 내기를 가련다. 그걸 3년 동안 했더니 막판 수능 모의고사에서 얘가 제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디 간 줄 아세요? 서울대 법대 갔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 서울대 법대 갔어요. 걔를 보면서 야, 결국에는 진짜 잘 뛰는 토끼였는데 그 토끼를 느린 거북이가 따라잡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포기하는 그 순간 사람은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요. 하지만 길이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내가 서울대 가고 싶어. 그런데 내가 공부를 했는데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못 갈 수도 있어. 그런데 나에게 되게 중요한 건 서울대 가냐 못 가냐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이 서울대라는 학교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쉼 없이 노력을 3년 동안 정말 서울대에 가는 학생들 못지않게 노력을 했다면 나는 내 자신에게 상을 줄 수 있어. 그리고 서울대 떨어져도 그런 친구들은 연고대까진 가요. 맞습니까? 연고대까진 가요.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계속 해나가는 그 자세가 사람에겐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들이 그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예. 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달력이에요. 무슨 달력이냐면 선생님이 재수를 할 때 선생님이 서울대 준비하면서 재수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1월 1일부터 내 자신을 이제 다지기 위해 가지고서는요 막 글을 좋은 명기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막 글귀 뭐 내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적으면서 이렇게 서울대 준비하면서 이런 식으로 쭉 나왔던 달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달력 같은 거 보면은 막 좋은 말들 되게 많아요. 시작부터 느낌이 좋다. 내가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는 부분에서만 문제가 나오네? 뭐 이러놓고 별로 공부도 많이 못했는데 벌써 금요일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 그래 빠른 만큼 더 열심히 할래? 막 이래놓고 뭐 이런 거 있죠? 맞아 하자 뭐 이러는 거 있잖아. 그래 난 최고가 될 거야. 이제까지 못해본 거 하나도 없어. 오늘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 그러면 내일은 쉴 수 있어. 더 열심히 해야지. Nothing ventured, nothing gained 막 이런 말도 적어놓고 막 진도를 함께 나가니 느려지는군. 오늘부터 속도를 내자. 뭐 이런 말로 계속 언제까지? 서울대 가는 그날까지 계속 매일매일 마음을 다잡으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어느 순간에 서울대를 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내가 보세요. 너희들이 이제 시험을 보면 특히 고등학교 가서 수능 모의고사를 보면 비가 쏟아져요. 내가 100개를 틀렸을 수도 있어. 100개를 틀린다니까 안 그런 것 같이? 전과목 합쳐서 100개를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 꿈은 서울대인데 서울대를 가려면 3개 이하로 틀려야 되는데 막막하다. 이러고 포기하는 학생은 그냥 100개 인생이 되는 거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3개를 보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100개면 그래 나는 우선 98개, 96개, 94개 이렇게 하나 따라잡으면서 몇 년 거의 1000일을 걸어가는 거야. 너희들이. 알겠습니까?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위에 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놓쳐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만약에 특히 지윤이 같은 경우 기숙사를 간다니까 공부의 왕도에 찾아보시면요. 어떤 외고 여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외고 여학생인데 진주초 남쪽에 있는 어느 외고 여학생이었는데 집이 엄청 가난했어요. 집이 가난해서 이제 동생이랑 엄마랑 남동생이랑 엄마랑 그 딸아이랑 이렇게 셋이서 이제 방 한 칸짜리 원룸 같은 임대 아파트에 살았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불을 켜면 가족들이 잠을 못 자잖아. 그러니까 여름에는 막 베란다 같은 데 나와가지고 공부를 하고요.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식구들이 자야 되니까. 그리고 겨울에는 밖에 베란다 추우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 변기를 책상 삼아서 거기서 막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기억으로는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사실은 이제 외고를 붙기까지의 그 공부 과정을 보여주는데 외고를 가겠다고 영어 공부만 미친 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친구의 중학교 때 공부하는 삶을 보면서
아이고 영어 공부한 백날에 보면 고등학교 가서 수학 때문에 쫄딱 망할 텐데 쟤 저러고 있네? 이랬어요. 어쨌든 영어를 열심히 해서 외국을 갔어요. 공부 되게 사교육 하나도 안 받고 진짜 영어를 자기 혼자 막 온 창문에다 그 포스트잇 있죠? 단어 그거 막 붙여놓고 온 난리를 다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외국을 갔어요. 외국을 갔는데 문제는 수학이었던 거죠. 수학이 30점이 나오는 거예요. 외국 시험은 어려우니까, 외국 내신은 어려우니까 30점이 나오니까 애가 이제 막 아씨 영어를 이제 뛰어넘었더니 이제 수학이랑 산이 남아있죠.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되게 정말 다행히 문과였던 거지. 외고니까 문과는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때부터 고등학교에 가서는 오직 수학만 하는 거야.